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사람과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작과 행동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벤처대학원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대화할 때 당연히 이제 내용이 중요하겠지 생각을 하는데 행동까지도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앨버트 메러비언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요.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가 38%, 바디랭귀지가 55%, 그리고 말하는 내용은 사실 7%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은 7%밖에 안 중요하다.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여가지고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이거의 결론은 이제 효과적인 소통에 있어서 말보다는 비언어적 요소가 중요하다 이런 말인데 이 실험할 때 사실 이 실험 자체가 말의 내용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똑같이 뭐 친구가 야구 경기 하다가 홈런 치면은 잘한다 이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친구가 놀다가 야구공 안 주려고 뺐다가 야구공으로 뭐 깨트리거나 유리창 깨트려 먹이면 아이고 잘한다 이러잖아요. 아이고 잘한다. 그렇죠. 사실 비꼬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러비언 교수의 내용은 사실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이 7%라는 거는 완전히 노멀하다고 볼 수는 없긴 하죠. 근데 워낙 일반적으로 이제는 약간 뉴 노멀처럼 쓰이는 내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되게 무미건조하게. 그렇죠. 그 카톡으로 상사가 뭐 지시를 했는데 네. 그래서 냉, 넵 그쵸. 하고 이제 물결무늬 하나 붙이는 거랑 그냥 네 하고 끝나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이게 또 다릅니다. 괜히 맞습니다. 이제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회사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의아니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화상회의 관련된 그 조사가 있는데요. 플랭크에서 오픈 서베이를 통해서 20세에서 59세 직장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응답자의 31%는 화상회의의 의사 전달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뉘앙스 등 비언어적 표현을 알기 어렵다 65%. 아까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연령별 분포로는 이제 중간 직급자로서 상사와 후배 직원을 고루고루 파악해야 되는 30대에서 40대가 가장 높게 말했고요. 30대가 71%, 40대가 83%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이러면은 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반대로 약간 연령이 어렸던 20대나 연령이 좀 높았던 50대 같은 경우에는 절반가량만 비언어적 표현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피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왜 어렵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게 누가 언제 발언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돼서 그리고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대화로만 설명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각각 34%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면은 딱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몸짓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화상회의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언제 말할지 모르고 또 언제 치고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좀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면 회의보다 화상회의가 이제 그 제한된 정보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을 계속 써야 되니까 체력 소모도 크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말하다가 말 실수할까 봐 이런 걱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아하. 이게 그 증권 쪽 주식 투자계에서도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서 네. 음성 대화나 이렇게 음성 회의도 많이 하는데 확실히 만나서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요소까지 같이 느낄 때랑은 의사 전달이 확실히 이제 차이가 있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손님 만나시는 분들이나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은 말도 못지않게 행동도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거를 포괄하는데 뭐 몸의 움직임, 손동작, 뭐 눈 마주침, 뭐 등등 뭐 자세, 성량, 목소리 톤 등등등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이게 과연 세일즈를 할 때 중요할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실험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그 연구팀에서 주얼리 산업, 그러니까 그 보석 액세서리 파는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보통은 이런 실험이 약간 객관적이지 못했는데 이번 실험 같은 경우에는 소시오메트릭 배지라는 웨어러블 기기를 차고 영업사원과 고객이 만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몸의 움직임, 목소리 크기, 말하는 속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효과를 좀 분석을 해본 거죠. 네. 근데 그 결과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영업사원과 고객은 목소리 톤이 높고 말하는 속도가 빠른 역동적 그룹과 목소리 톤과 크기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그룹 이렇게 두 개로 나눴거든요. 네. 봤더니 연령대가 낮은 영업사원과 고객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보통 했는데 이런 경우가 영업사원이 역동적이면 고객도 역동적일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거예요. 약간 유유상종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물건을 팔았냐 봤더니 네. 두 그룹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상품 판매액이었는데요. 상품은 이제 주얼리, 액세서리 같은 종류였는데 영업사원 그룹의 판매율은 그 굉장히 활발했던 그룹 같은 경우에는 68%로 평균 판매액이 110유로였는데 약간 정적인 영업사원 그룹의 판매율은 0%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빨리 하고 톡톡 튀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신뢰감을 주고 조금 더 기분 좋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이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방송을 가거나 주변의 어른들한테도 야, 너 왜 이렇게 말이 빨라 이랬는데 저 이걸 보면서 아, 말이 빠른 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것도 이제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개선하려고 또 노력을 그렇죠. 하시니까 이게 근데 또 상황에 따라 맞춤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제 손님한테 뒤 뭐 파이팅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 만약에 그 손님이 좀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7, 8년 전부터 한 그 화장품 쇼핑 하는 곳에서 네. 그 쇼핑백에다 저에게 말을 걸지 마세요. 뭐 조용히 쇼핑하겠습니다. 침묵 쇼핑 이런 거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쇼핑하러 가지도 잘 않지만 가면 누가 말 걸면 부담스럽고 예. 뭐라고 말을 해야지 막 이런 약간 좀 그러니까 말을 저 하는 거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옆에 점원이 따라붙는 게 이제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 예. 근데 또 제 지인은 같이 쇼핑 갔더니 네. 딱 들어가는데 한 30초에서 1분 지났는데 점원이 아는 척 안 하니까 관심이 없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약간 아까 말한 그 쇼핑백에 그 침묵 쇼핑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약간 좀 서로 약간 그 존중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더 큰 문제 저는 요즘에 마트라든지 큰 옷가게 가면 가서 뭘 물어보고 싶은데 아예 점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약간 점원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점원한테 물어봤는데 그렇죠.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저도 손님인데요. 이러고. 맞아. 그런 경우 많죠. 저 가끔 가다 서점 가면은 네.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그 서점 직원인 줄 알고 뭐 네. 광화문에 가서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참고로 전호겸 교수님은 서점 직원처럼 생겼다. 그렇죠. 네. 또 이제 상품을 이제 필사적으로 팔아야 하는 곳이 홈쇼핑. 특히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 이런 데 많잖아요. 쇼호스트처럼 물건을 팔아야 하는 분들한테 이제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어떤 행동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거 관련 굉장히 재밌는 조사가 있었는데 미국 테네시대 연구팀이요. 라이브 커머스나 뭐 홈쇼핑에서 그 진행자 얼굴 표정을 연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쇼호스트가 나온 화면을 약 10만 건이나 활용해서 인공지능으로 이 진행자 표정을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중에 짓는 표정을 행복, 슬픔, 놀람, 분노, 두려움, 혐오 등 6가지로 구분짓고 이런 경우에는 매출에 어떻게 영향을 하는지 그 AI를 통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얼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가장 사람들이 좋은 건 아무래도 행복하거나 기쁜 표정으로 물건을 팔면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빵긋빵긋 웃고 있어도 물건 판매량에 도움이 안 된다. 맞습니다. 물론 이게 미국의 사례니까 좀 문화적으로 나라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좀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예. 우리 보통 이제는 정찰제가 아닌 가게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이랬는데 가서 되게 어렵게 사장님 저 1,000원만 저 차비만 좀 빼주세요 이렇게 깎아주세요. 말했는데 사장님이 좋죠 이렇게 되면 이거 원래 한 2만 원짜리인데 내가 지금 덤태기 쓰는 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쇼호스트가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뭔가 좀 다른 게 있나? 이래서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물건을 안 산대요. 그리고 반대로 뭐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 같은 이제 부정적인 정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역시 신뢰나 만족도 저게 제품이 별로였어 저 사람이 저러나 뭐 이러면서 영향을 주면서 이걸 안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거는 보면 쇼호스트가 너무 과장된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담담하게 할 때 오히려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뭔지도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10만 건의 그 화면을 분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화면에 나와서 억지 웃음 뭐
굉장히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로 이제 소비자 호응을 얻기 어렵다. 왜냐하면 약간 자본주의 웃음. 그렇죠. 네. 이제는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진심의 물건을 파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역설적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은희 님이 저는 목소리가 좀 영 아니어서 목소리 톤이 좋으신 분들 부러워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사실 목소리가 안 좋아도요. 말투나 표정, 몸짓으로 얼마든지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못생겼는데 인상이 좋아서 호감이 맞아요. 가는 스타일. 굉장히 그건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다른 걸로 충분히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말은 예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남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나 예. 말을 예쁘게 하면 굉장히 호감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전호겸 교수님처럼. 저는 좀 그런 걸 잘하는 편이에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